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그러니까 재외동포,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어떤 사회복지 혜택이나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 시민하고 똑같이 장벽 없이 다 누릴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그 현실을 한번 명확히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럼 최선의 전략은 뭘까?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료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먼저 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완전 장벽 없음인데요. 이건 사실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하지만 재외동포라는 신분을 잘 쓰면 많은 장벽을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그 F-4 비자죠. F- 재외동포 비자요? 네네. 자료 보니까 이게 가장 좀 직접적인 방법 같아요. 장기 체류도 되고 단순 노무 빼고는 취업도 비교적 자유롭고 또 결정적으로 그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이런 사회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것 같네요. 그냥 외국인 신분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아주 큰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남성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인데요. 병역이요? 네. 2018년 5월 1일 이후에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셨거나 상실했다면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는 F-4 비자 발급이 안 돼요. 제한됩니다. 와, 만 41세요? 그럼 거의 청장 연기는 다 막히는 거네요. 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개혁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예요. 병역급여 적용용 진짜 큰 함정이네요. 그럼 만약에 F4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이면 아예 길이 없는 건가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물론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그 투자자 비자, D8이라고 하죠. 그걸 받거나 아니면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같은 방법도 있긴 합니다. 투자이민? 네. 다만 이제 이런 방법들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네. F4만큼 문턱이 낮지는 않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본이 많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자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됐다고 치고요. 한국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안전망,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건강보험이나 연금,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NHIS라고 하죠.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F4 비자 소지자처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대부분의 외국인분들은요. 외국인 등록할 때 그냥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혜택 수준도 한국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고요. 이건 상당히 큰 장점이죠. 이야, 자동 가입의 혜택도 거의 같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연금은요? 캐나다에도 CPP 같은 연금 제도가 있는데 혹시 연계가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바로 그 점. 그게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재외동포분들께 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NPS도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 의무 가입 대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캐나다 사회보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협정이요? 네. 이 협정 덕분에 캐나다 연금, CPP 가입 기간하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입기간 합산, 영어로는 토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합산이요? 네. 그러니까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양쪽 기간을 더해서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와, 양국 기간 합산. 이야, 이건 진짜 몰랐던 꿀팁인데요.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경제활동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방식으로 회사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러면 투자 금액 요건,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맞추면 세금 혜택 같은 장점도 좀 있고요. 아니면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또 프리랜서, 그러니까 기워커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이분들이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로요? 그럼, 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주요 노동법 보호를 받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은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 투자. 이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증,
IRC라고 부르던 게 폐지됐어요. 아, 맞다, 맞다. 그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권 번호 같은 걸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해져서 훨씬 간편해졌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기구워커의 법적 지위 문제랑 주식 투자 간소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는 자산이나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꼭 신경 쓰셔야 해요. 일단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 세계 소득, 그러니까 캐나다 소득 포함해서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이중과세 방지 업종이 있긴 한데 이게 케이스별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캐나다의 비과세 저축 계좌 TFSA 있잖아요. 네, TFSA. 이거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신 후에는 절대 추가로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왜죠? 이게 매달 납입액의 1%씩 벌금이 붙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매달 1%요? 와. 네. 그리고 RSP 같은 경우도 인출할 때 25% 정도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야. TFSA 벌금은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이건 정말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장벽 없는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외동포로서 전략을 잘 세우면 한국 시민에 준하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핵심은 첫째, F4 비자 자격 확인. 특히 남성분들은 병역 문제 꼭 체크하셔야 하고, 둘째, 건강보험과 연금은 의무 가입이고 한 캐나다 협정을 잘 활용하자. 셋째, 경제활동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자. FDI냐, 기고커냐 등등. 마지막으로 캐나다 자산관리, 특히 TFSA, 이거 절대 주의하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싶습니다. 이번 자료들을 보면요. 외국인 주식 투자 규제는 좀 완화되는데 또 부동산 취득 규제는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의 관련 정책들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재외동포의 한국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금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그냥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뭔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여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